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김형재입니다. 자, 오늘 4주차인데요. 소방정책론도 너무나 많이 잘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이 4주차, 그리고 다음 주 5주차 강의가 여러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잘 배워보지 못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체계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그래도 어려운 이론을 많이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쪽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을 할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모르시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출결 인정 과제 같은 거 할 때요, 저한테 거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에 이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는 국가, 권력, 파워, 정치 권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가와 정치 권력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똑부러지게 몇 퍼센트 영향을 준다, 2배, 3배, 10배 영향을 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다음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89쪽에 이런 겁니다. 맨 위에 줄. 국가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정부를 가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알죠?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인데, 주권,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로서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주권.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은 국제법에서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특정 국가 안에서 난리가 나도, 내란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도 외국에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주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러니까 섬을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영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국민, 국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국민도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해서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국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권, 영토, 국민의 어떤 개념과 범위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 뒷장이에요. 90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결국 정책을 국가의 산물, 결과물로 이해를 하고 정책 과정을 설명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행정부도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3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합해서 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는 국가의 어떤 활동의 결과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를 이해하는데, 정책을 이해하는데 국가와 권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 좀 나름대로 나는 사회에서 좀 내가 중요한 어떤 구성원이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실 때쯤에, 그때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 한 번쯤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입니다. 90쪽의 맨 아래요. 이제 헌팅턴, 우리 세계 최고의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죠. 헌팅턴은 국가의 형태보다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정치체제의 특성을 구별한다. 자, 다시요. 국가의 모습, 이런 국가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프랑스냐, 영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국가의 형태보다, 국가의 인구나 국민이나 이런 것보다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정치체제의 특성을 구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력이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중앙에. 지방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또는 연방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표적이죠. 각 주는 주, 도시는 도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 자, 그리고 뭐 러시아도 연방 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 왕실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영국은 수상이니까요. 수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서로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어떤 식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는 그게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치의 유형을 구분하게 한다. 국가의 특징을 구분하게 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권한이 강한 편에 속한 나라죠. 우리 저 있잖아요. 시, 군, 시, 군, 구, 면, 동. 계층이 있죠. 계층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도 하고 나름대로 중앙집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예 지방자치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국가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형태보다는 권력이 어떤 식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정치 체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세 가지. 첫 번째, 법질서 유지. 두 번째, 공공서비스. 셋째, 경제관리 기능이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법질서 유지. 경찰.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각종 감사기관.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후의 경우가 군이에요. 군이 사회로 진출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비상상황의 경우입니다. 자, 공공서비스. 대표적인 게 복지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교통 뭐 이런 것들이요. 사회 간접자본,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요. 공공서비스고요. 경제관리, 화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를 거쳐서 만든 지폐를 사용하고 있죠. 동전도 사용하지만요. 그리고 카드요. 우리 항상 결제하는 카드요. 경제관리 기능이죠. 만약에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정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할 거. 한국소비자원. 많잖아요. 이런 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의 기능인데, 이것 말고도 더 있죠. 지금 책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외교. 다른 나라, 일본과 외교하고 중국과 외교 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가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론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각각의 이론들을 나눠서 배울 건데, 이 영상 10분짜리 영상 하나에 이론 1개 정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제가 시간에 좀 맞춰서 좀 해볼게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워져요, 오히려. 일단 정치 권력은 또는 국가는 정책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넓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오늘,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나는 오늘 내가 어떤 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나는 오늘 A보다는 B라는 곳에 돈을 더 주고 싶어. 근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요. 권력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정책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은 2020년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는데 3, 40대보다는 10대와 20대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반발이 있죠. 분명히 반발이 있어. 아, 왜 3, 40대는 놔두고 10대와 20대는 지원해?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적당히 이기고 무마하고
적당히 수용하고 수용하는 척하고 10대와 20대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어요. 그 누가 줍니까? 국가예요. 근데 아예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보다 여기를 조금 더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3, 40대보다 10대, 20대에 더 주겠다.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물론 반발이 있죠. 아, 왜 그래? 왜 우리만 이렇게 좀, 우리는 왜 돌봐주지 않느냐? 그래, 다음에 돌봐줄게. 다음에 돌봐줄게. 잘 참고할게. 의견 얘기해줘서 고마워. 반영할게. 반발이나 어떤 저항을, 그냥 적당히 수용하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은 권력이에요. 다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가 감히 반발했어? 저항해? 일로 와, 다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불만이나 저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길게 하면 길게 하는 대로 어렵고 짧게 하면 짧게 하면 그대로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절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쯤 들어두시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